네, 어서 오세요. 세계 어느 나라 국민이든 간에 그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죠. 유럽도 그래요. 유럽 각국의 그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일주일 전에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유럽 사람들, 이 정부가 국민의 말을 지지리도 듣지 않는다가 60%예요. 그리고 화가 나, 예, 불만이 있는 거죠, 뭐. 뭐, 국민 자신들이 그렇게 잘났으면 정부가 국민 의사에 반하게 행동하면 좀 막을 줄 알아야 되잖아. 불만만 해요. 뭐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국민들이 좀 많이 힘이 약해졌죠. 예. 그래도 영국 사람이나 미국보단 낫죠. 불만도 안 하잖아, 얘네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가져다 준 나라가 28개국이에요. 이게 러우 전쟁이 아니죠. 러시아와 서방의 전쟁이라 말이에요.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야 뭐 자기들 위상 건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나라에다가 또 최근까지 이제 러시아랑 냉전을 벌였잖아요. 뭐 그렇다고 치자고요. 나머지 유럽 국가들은 왜 그래? 왜 이런 미친 짓을 할까요? 뭐 다들 러시아와 뭐 안 좋은 관계도 있고 좋은 관계도 있고 뭐 그랬겠지. 응? 안 좋은 관계는 더 많아요. 영국하고 프랑스는 완전 영어 상박이고 스웨덴, 노르웨이 매일 물어뜯으려고 그러고 그리스, 터키 뭐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고 헝가리, 루마니아 매일 싸우지. 세르비아, 알바니아 뭐 더 나가 보면 뭐 아르베이잔 아르메니아 뭐 다 그러고 앉아 있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그 화해를 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러시아하고는 화해를 전혀 안 했다고? 왜 그랬을까? 응? 학교에서 내려받은 러시아에 대한 그 세뇌된 역사를 그대로 이어가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누구긴 누구야? 영국하고 미국이지. 오래전부터 영국이 러시아를 왜곡해왔고 분열시켰고 유럽 대륙들에서 서로 만나지 못하게 서로 싸움 붙였고 다 그랬잖아요.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또 미국이 그랬어. 근데 이런 유럽의 왜곡된 역사에 영매 4대주의에 함께 푹 빠져 있어. 유럽 사람들이. 한국만 4대 하는 게 아니에요. 유럽인들도 4대를 합니다. 전쟁이 싫다면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전쟁을 심적으로 계속 지원하지? 정부야 뭐 지들끼리 한데 모인 놈들이니까 무기 갖다 주고 뭐 별짓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왜 그래? 우크라이나에 무기 안 주면 끝나는 전쟁이잖아. 근데 왜 계속 주라 그러지? 이상하지 않아요? 우크라이나가 뭐야? 유럽연합도 아니고 나토도 아니잖아. 근데 왜 계속 이지랄을 하고 있냐고. 마치 천년 우방국 도와주듯이 그렇게 행동한단 말이야. 웃기는 놈들이야. 어? 전쟁이 1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그래. 전 세계적으로 평화주의자라고 알려져 있는 스웨덴 놈들 보세요. 스웨덴 국민들의 70% 이상이 계속 무기를 주라는 거야. 스웨덴도 러시아하고는 앙숙이었죠. 근데 화해를 안 했다 이거지. 노르웨이하고는 화해하고. 이게 착한 척 바른 척 하는 게 대표적인 놈들이 스웨덴인데 가장 호전적이죠. 거꾸로 파시스트 이탈리아라고 막 욕하면서 이탈리아 국민들이 가장 그 무기 보내지 말라 그런다고. 50% 가까운 사람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정체성의 뿌리가 뽑혔잖아요. 또 분단되고 나라가 분단돼가지고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어느 정도는 병이 좀 들어있는 편이 있어요. 이 세대가 빨리 지나야 되는데 뭐 빨갱이며 꼴통이며 아무 가치 없는 소리 들어서 손가락질 해야 된단 말이야. 이 세대가 얼마나 지나야 이 병이 나을지 모르겠어. 근데 유럽도 실은 마찬가지인데, 응? 특히나 유럽을 보면 노력을 해야만이 화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화해가 되는 게 아니야. 유럽 사람들 말이에요. 아직도 역사, 사회, 개인적인 편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네들도 문화에 뿌리가 뽑혀버렸잖아요. 수백 년을 진영 논리와 착한 척 바른 척하고 살아왔잖아요. 이 사람들 세상에 대한 편견이 장난이 아니라고. 유럽 사람들이 만나보면 벽창호랑 얘기하는 것 같아. 어느 정도까지냐면 세계화에 반대한다고 나선 놈들이 있어. 대한정당이라고 유럽에. 이 대다수 그놈이 그놈이에요.
정책이랄 것도 가만히 뒤에 살펴보면 특별한 것도 없어. 세계화 정책이라는 그대로 따라간다고. 물론 뭐 대한 정당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칭찬할 일이고, 또 공개적으로 나선 정당, 지지를 많이 받은 정당 이전에 또 지지를 별로 못 받는 대한 정당도 있어요. 그런 대한 정당을 만들었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은 이 전반적으로 미디어를 수놓고 있는 이 대한 정당들을 보면 역사와 사상적으로 편견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정책이랄 것도 이게 세계화 의제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이게 그리 멀지가 않아. 그대로 따라간다기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따라가고, 그렇게 특출난 게 별로 없어요. 이탈리아가 조금 다르려나? 유럽 사람들은 말이에요, 미국의 정치 체계가 망가졌다고 보는 편입니다. 가장 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에요. 가장 친하면서도 미국하고 무려 39%가 미국 정치 체계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얘기하고 있고, 42%가 어느 정도 망가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81%가 미국 정치 체계 망가졌다고 보고 있어. 영국이. 근데 다른 나라도 거의 뭐 유사해요. 응? 유럽 최고의 철부지 폴란드하고 헝가리만 빼면 대충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치책이라는 게 이제 해외 영향력이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력이 많이 망가져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미국을 오히려 더 붙잡으려고 그래. 참 복잡하죠, 유럽 사람들 정신 상태. 우리는 한 배를 탔다, 아니면 우리는 파트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75%나 된다고. 이게 유럽 사람들이. 물론 이제 앵글로색슨 꼽은 국가, 덴마크, 폴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뭐 이런 놈들은 뭐 예전부터 미국의 완전한 꼬붕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현실은 현실대로고 상상은 상상이겠지만, 미국을 이렇게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뻘짓도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이게 미국을 가까이 두고 러시아를 무시하고 중국을 멀리한다.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사의 기관은요, 이거 조사한 기관은요, 유럽 대외정책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뭐 독립기관이라고 하지만은 조지 소로스의 돈을 받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유럽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좀 알아보자고요. 조지 소로스가 왜 여론조사를 했을까요? 국민이 두려워서 그래요. 혹시라도 국민이 자기들 플랜에 맞지 않게 생각을 갖고 있을까봐 매년 조사한다고. 응? 자기 돈 200만 달러나 들여갖고 매년 조사를 시키고 있다. 국민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국민들이 밉고 그래도 함께 뭉쳐서 살아가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이놈들한테 당합니다. 모든 앙케이트가 이제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면 의견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상대의 욕망도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서로 섞여 있다고. 그래서 해석을 참 잘해야 됩니다. 이 질문이 뭐였냐면요, 우크라이나가 이길까? 이거거든요. 이기지 못할걸?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잘 모르겠다. 이것도 22%인데요. 그 안에는 22% 전체 러시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자기가 꼴 보기 싫은 러시아가 이길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는 거지, 그 저 안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못 이긴다는 거는 한 50% 정도는 다 알고 있다 이 뜻이지 뭐. 항상 30%의 꼴통이야 뭐 항상 존재하잖아요. 또 중국하고 미국이 충돌할 것이다. 한 30%가 뭐 그럴 것 같기도 하다 생각하는데 50% 이상은 아니다. 충돌하지 않을 거다. 그럴 리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이건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재선될 것이다. 이거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많네요. 아마 재선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파악했는 모양이죠. 안 됐으면 좋겠다와 안 될 것이다라는 게 서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이성이 서로 섞인 거예요, 이게. 근데 희한하게도 말이에요. 유럽 그 대외가 정책위원회에서 트럼프가 재선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을 왜 이렇게 했지? 응? 트럼프가 재선되면 어떻게 바라보느냐? 뭐 이렇게 된 거야. 이 양국 관계가, 유럽하고 미국 관계가. 그거 재밌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유럽 안보에 안 좋다 그런 거죠, 뭐. 트럼프의 아메리칸 퍼스트니까 유럽 신경 안 쓸 것이다. 안 썼으면 좋겠다고는 얘기를 했거든, 유럽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트럼프가 들었으면, 혹시 안 쓰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응? 미국이 있어줘야 유럽이 안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자기들 속내죠. 나토는 미국 거라고 하는 뭐 뜻도 이기도 하고 여러 뜻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러우 전쟁 딱 겪고 나서 확 올라간 의견이 뭐냐면, 미국에만 의지하지 말고 유럽 군사력도 키우자. 만약 트럼프가 정권을 잡아갖고 유럽을 버려버리면 어떡할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자기들만의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는 불안감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다고요. 응? 게다가 앞서서 미국 정치 체계가 망가졌다고 느끼고 있잖아. 그러니까 더욱더 심한 거지. 뭐 조바심이 더 드는 거야. 그러나 꿈깨슈, 유럽 군사력은 끝났습니다. 생산력이든 간에, 외교 관계든 간에, 자원 문제에 있었든 간에 독자성이 죽었어요. 다들 지들 엇보지 뭐. 누가 이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하래? 지금 이 시절에는 말이에요, 외교를 다각화해야 됩니다. 러시아와 중국에 붙어야지 사는 시절이야. 이 미국에는 헛다리를 잡고 있잖아. 딴 거 다 깨줘도 아직까지도 달러 금융은 잡고 있다고? 그렇게 잔머리 굴린 거야? 개소리도 가면서 해야죠. 좀 질러댈 거여서 될 거 아니에요. 달러가 아직까지도 충분히 교역이 쓰이죠. 하지만 좀 교역을 막아놨기 때문에 달러 자체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중국의 유니온 페이가 일 민간에서 엄청나게 쓰이잖아. 중국 사람들이 13억이야. 인도 사람들이 13억이야. 거기서 유니온 페이가 쓰이지 비자 같은 거 마스터카드 안 쓴다고 민간에서 벌써 40%를 잡아먹었어요. 중국 유니온 페이가 비자가 35%밖에는 장악을 못하고 있다고. 민간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달러가 깨져나가고 있는데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월가는 이 시절에 빨리 금융 위기를 일으켜야 돼. 근데 안 일어나네, 자꾸. 분명히 일으키려고 몇 번 그랬어요. 네, 조짐이 있었거든요. 코비드 그 사이에 몇 번 일으키려고 지랄을 했어. 근데 잘 안 일어나네. 앞으로 아마 더 크게 할 번 몇 번 더 때리겠지 뭐. 하여간 간에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게 불발탄 금융 위기 일으키는 게 이게 불발탄이 될 가능성이 많아. 중국은 우방인가? 라고 하는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국은 한 번도 우방인 적이 없어요, 유럽에. 근데 우방이 되고 싶어 미치겠네. 응? 웬만한 나라들이. 저 철딱성이 없는 덴마크, 폴란드, 독일, 프랑스, 스웨덴만 조금 어리버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좋다 그러네. 역시 벨기에야 머리가 좋아요. 벨기에가 유럽의 수도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게 유럽의 스노비들이 하도 브뤼셀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일반 대중 잡지들도 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잘났고, 대중들도 생각이 좀 다르다고. 이 벨기에가 중국하고 딱 붙으려고 그러잖아요. 벌써 자세가 되어 있잖아. 벌써. 역시 머리가 좋아요. 이걸 가만 보면 말이에요, 1930년대 옛날에 지금 찾다 못 찾았는데 유럽 사람들이 그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여론조사한 게 있어요. 1930 몇 년이에요. 아무튼 간에 37년인가 뭐 6년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때랑 비슷합니다. 중국에 대해 그 당시에 그 유럽 사람들이 그 미국에 대하여 굉장히 친하고 싶어 했는데 또 굉장히 견제했거든. 잘 모르겠고 우리를 잡아먹을 나라인지 아니면 우리랑 친선을 할 나라인지 잘 몰랐어요. 그때 유럽 사람들이. 그때 그 모습이 지금 모습이랑 똑같은 거야. 이 중국에 대한 게. 중로 관계를 물어봤어.
자기네가 미국에 질질 끌려다니니까 중국이 러시아를 질질 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응? 두 나라가 친하긴 친한데, 무려 몇 퍼센트야, 70% 정도가 중국과 러시아가 되게 친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중국이 러시아를 끌고 갔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다고. 실제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네 돼지만 보이는 거지 뭐. 자기네가 미국에 끌려가니까 아 러시아가 중국에 끌려가는구나. 도대체 러시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만만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중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뜻이지. 산업, 기술, 정치, 금융마저도 외교 관계가 대등하잖아요. 저 두 나라가. 응? 이거 자기 눈에 안경이지 뭐. 여기서 역시 벨기에야. 참 벨기에는 말이야.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요. 벨기에 이 사람들을 보면. 또 다른 질문이 뭐냐 하면요. 서방 경제에 해가 오더라도 중국이 러시아한테 무기를 갖다 주면 중국을 제재하자. 여기에 정신병자 세 나라가 등장합니다.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서방의 경제에 해가 오더라도 중국을 제재해도 좋다는 거야. 50% 이상이. 이런 병자들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는 소리다 이 말이야. 이 바이킹들이 정신줄을 놔버렸어. 이쪽 나라가 바이킹이라기보다는 앵글로색슨의 홍위병 되는 나라들이잖아.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뭐 지네만 조금 자급한다고 다른 나라는 다 자급하는 줄 알아? 유럽에 중국 제품 없어봐. 지네들끼리 스스로 만들어야 돼. 그 비용들 다 어떡할 거고, 누가 투자는 하겠어? 가격대는 어떡할 거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고, 말 그대로 자빠졌단 말이에요, 저렇게. 예? 스페인도 철이 없어. 스페인도 철이 없지만은, 그래도 스페인은 좀, 제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한 32%까지 올라오고 있어. 겁이 나는 거지. 철이 없으면 겁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철도 없고 겁도 없는 새끼들이 폴란드하고 프랑스라고? 이 두 나라는 옛날부터 잡법 국가였으니까 잡법하다가 가장 먼저 망할 나라들이단 말이야. 하여간 역시 벨기에가 대단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 벨기에가. 중국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헝가리도 중국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다음 질문은 뭐냐면 타이완 문제로 중국과 미국이 충돌한다면 미국 편을 들 사람 그랬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스웨덴, 폴란드, 네덜란드, 덴마크가 미국 편 들겠다고? 이런 정신분열적인 상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강아지도 알잖아요.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중립을 지키자고 하는 거는 그건 당연한 소리라고. 하여간 착한 척 바른 척 하는 놈들.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이 속내가 더럽게 이럴 데가 없다고요. 이렇게. 러시아는 유럽에 있어서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적이다. 적이거나 라이벌이다 이 말이야. 폴란드, 독일, 스웨덴이야. 러시아가 뭐 적이라는 건 이해해요. 오랫동안 그래 왔으니까. 나머지는 뭐야?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은 왜 저지랄을 하고 앉아 있는 거야? 러시아가 왜 너희들의 적이고 라이벌이니? 왜 부하내동하고 난리야? 참 희한한 놈들일세. 러시아에 대한 자세도 벨기에가 최고네. 가장 현실을 잘 봐요. 역시 세계적인 눈은 벨기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 벨기에가 1차 세계대전 때 좀 엉터리로 살다가 정신을 많이 차렸나 봐. 함부로 까불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조심스러워서. 그래서 벨기에 사람들은 소심하다고 다 욕하는데 소심한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진지하다고 보고 좀 조심스럽다고 볼 수 있겠지 뭐. 하여간 부하내동하는 게 말이야. 이게 가벼운 사람들이란 소리예요.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사람들 36%만 러시아를 적으로 보거나 라이벌로 봤는데 전쟁 다니까 63% 뛰어버렸어. 이게 부하 내동하는 정신상태라고. 러시아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방황하고 혼동스럽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또 안 그래. 전쟁이 잘 끝나면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바란다 이거지. 러시아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그건 내 마음 문제고, 실제 현실을 보면 전후에는 러시아랑 교역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폴란드, 덴마크, 스웨덴만 빼면 대다수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야. 아니네, 폴란드만 빼면 되겠네. 저 폴란드는 완전히 정신병에 걸려있다고. 어느 정도 세뇌를 당했길래 저 모양 저 꼴인지 알 수가 없네 도대체가. 전후에 러시아랑 관계를 끊어버리자는 게 39%야 의견이. 미친 거 아니야 폴란드. 저 줏대가 없어서 그래요. 저 줏대가 없어서. 아이고, 폴란드처럼 정신이 돌아버리면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하지 마. 2차 세계대전 때도 정신이 팽 돌아갔고 독일한테 깝죽대다가 죽도록 얻어 터졌잖아요. 러시아한테도 돌림빵 당하고. 폴란드 사람들은 지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안 가르치나 봐. 4월달에 이번에 4월달에 그 바르샤바 유대 폴란드 봉기에서 80주년 행사가 있었어요. 4월 19일날 독일 대표가 나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주변에 앉아있는 폴란드 장관들 얼굴 좀 봐. 죄다 똥 씹은 얼굴이야. 왜 똥 씹은 얼굴인지 알아요? 돈 안 줬다고. 폴란드 사람들도 유대인들처럼 가스실에서 죽고 뭐 어떻게 죽고 나 죽었는데 왜 유대인들한테만 돈을 주고 지네들한테는 안 주냐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저때 좀 막 저기 연초부터 난리 쳤거든. 돈 달라고. 이 거지 앵벌이들이 이 폴란드에. 어느 정도 달랬으면 독일이 아마 좀 줬을 거야. 근데 얼마 달래는 줄 아십니까? 1조 3천억 달러를 달래는 거야. 이거 한국 돈은 얼마야? 1경 넘어가나? 아, 독일 자체를 다 달라 그러지. 저기 들어갔고. 거지 같은 놈들이 욕심은 많아갖고 앵벌이에 미쳐갖고 정신줄을 놔버린 거야. 제2차 세계대전 불러일으킨 놈들이 지네들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야, 폴란드는. 근데 생각보다 폴란드 같은 정도는 아니라, 저런 정신분열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신이 이상한 유럽인들이 무지 많아요, 지금. 말이 맞지, 뭐, 유럽, 대외관계위원회가 결론을 내리듯이, 이 여론조사의 결론이 났어. 미국을 가까이 두고 러시아를 좀 만만하게 보고 중국을 멀리 보고 있다. 이게 결론이야. 근데 결론치고는 좀 짧죠.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체 여론조사를 살펴봤더니 미국의 미래를 믿지는 못하겠어. 신뢰가 별로 없어 미국에. 근데 코가 껴였어. 어차피 결혼을 해버렸어. 남편이야. 따라서 당장은 어떻게든 써먹어야 될 필요한 나라다 이거예요. 미국이란 게. 미국에 대한 애정을 깊숙하게 주는 유럽 사람들은 30%가 채 안 돼요. 응? 나머지는 다 이리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두 번째, 러시아에 관해서는 유럽을 괴롭히지는 못할 나라다. 이거는 확신하고 있어요. 유럽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러시아를 욕했어? 참 못된 놈들일세. 유럽 놈들. 그리고 마음속에서 멀리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의식적으로. 세 번째, 중국. 중국은 결론이 딱 하나입니다. 모르겠슈 이거예요. 중국은 모르겠다. 이게 유럽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는 물어봐서 억지로 대답은 하겠는데 유럽에는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고, 근데 하여간 중요한 건 두려운 나라야. 아무튼 간에 모르겠으니까 두렵지. 두려운 나라야. 이런 여론조사의 최종 결론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조금 더 세부적인 결론. 지금 유럽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참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이에요. 당황스럽고 황당스러워.
뭘 어떻게 생각을 잘 못하겠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정도는 상당히 많이 철이 들었어. 예, 다른 나라 사람들은 거의 철부지야. 가장 거대한 철부지가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폴란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네 나라에 가면 미친놈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이거죠. 감사합니다.